야, 오늘은 또 요 백비 앞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 백비 앞에서 이렇게 또 뵈니까 또 새롭네. 예, 농단결 앞에 왔습니다. 오늘이 이순신 장군님이 탄신하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아요. 특히 기억만 하지 기억을 못해. 이순신 장군님이 태어나신 그 환경과 다가오신 환경,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난중일기 이거를 어쨌든 두 권이나 이제 난중일기 책을 갖고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순신 장군님의 그 모든 역사를 좀 잘 알려주십시오.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저보다 많이 아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탄신하신 날이 1545년 바로 오늘 4월 28일입니다. 근데 요 가까이 또 이 종로에 건천동 지역이라고 충무로 역도 있듯이 이순신 장군께서 시호가 충무공 아니십니까? 그래서 충무로, 저도 충무로에 올 때마다 탑골공원 들어오기 전에 정신이 바짝 납니다. 또 충무로 지나서 또 을지로 오면 또 을지문덕장군, 탑골공원 오면 우리 순국 선열들 생각하면 이 세 지역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제가 정신이 납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477주년, 이렇게 뜻깊은 탑골공원 3.1 독립문 이 백비 앞에서 이렇게 장군님의 탄생을 기리며 또 그의 가던 모든 삶을, 발자취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제 나이 11살 때 제가 이제 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우리 집이 이제 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달밤에 막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피눈물 지르면서 막 돌아 치는데 딱 멈춘 곳이 수신자고 동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멈췄는데 실제로. 그때 막 어른들한테 제가, 어른들이 말이야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시고 사람의 탈 섰으면 좀 사람답게 부끄러운 줄 알고 살자고 이랬더니 어른들이 저를 막 때리고 이제 막 이런 엄청난 이제 어리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이제 겹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피눈물 오지르면서 막 가다가 막 멈췄는데 딱 돌아오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았죠. 장군님, 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군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시대에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느니라. 그리고 국군이 있고 성군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군이 있고 충신이 있으면 나라가 흥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국군이 있고 간신들이 있으면은 백성들도 피해를 보고 나라도 망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발이지 이놈의 나라가, 나도 그때 그것을 나라를 바로잡고 싶었으나 그 제조산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제조산하라는 말이 세상을 다시 갈아엎어서 뜨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이순신 장군님도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왜 못하셨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야 이놈아, 내 이름이 가운데 글자는 임금을 뜻하는 훈이지만 나중 글자가 신하, 신이 아니냐. 내 이름이 신한데 내가 어떻게 더 왕을 부리치고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어서 내가 참았다. 그래서 네가 이제 한번 올바른 그 정역, 그러니까 반역과 정역이 틀리잖아요. 반역은 나라를 망치는 거고, 정역은 이제 잘못된 세상을 이제 갈아엎어서 새로 세우는, 말하자면 제조산하라는 말이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이놈 알잖아 이놈아.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게 참 죽음이 두려운 자가 있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열린 자와 닫힌 자가 있고. 그래서 그때 11살 때부터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그 정치적 멘토로 삼아서 정말 이순신 장군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그때의 그 이순신 장군의 고통이 다시는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 이제 복음과 성분과 충신과 간신의 이 결국은 이게 조화속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국정께서 이제 또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굉장히 또 높이 보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놈은 나라가 이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발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좀 이제 알려야죠. 뜻이 있으면 알려야지. 뜻이 있으면 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 가리시면 안 돼요. 예, 국천 김학원입니다. 오늘은 충무공 탄신일 577 477 예, 생일날이십니다.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접하는 부분인데 뭐 제가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분이 나왔나 생각하고 싶은 또 안 나오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명만 더 나와도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꾸 어둠의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텐데 지금쯤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어느 순간 충이라는 게 우리 뇌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슬금슬금 삭제되어 있죠. 효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모르게 효라는 것도 슬금슬금 머릿속 뇌 속에서 삭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요. 그게 없어지는 만큼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충효가 무슨 괴몽이려니 뭐 맥곡된 그 산물이려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도 같이 삭제되어 갔던 겁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충효는 이 나라를 지키는 아주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아마 삭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영웅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건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누구보다 자신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거기에 이노예지신 중에 인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평천이 말씀하셨어요. 신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인의예지신 중에 맨 마지막에 신이 제일 먼저일 거라고 평천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지예의 인이 되죠. 예, 신지 뭐 이렇게 맨 끝에 나오는 신이 제일 먼저라고 평천이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그쵸.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는 게 제일 먼저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못 예, 알아요. 자신을 믿을 때 사랑도 하고 모두 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누구보다 일단 먼저 자신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을 믿었던 것이고 그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영웅의 모습이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영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가끔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서두에 시작부터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자신을 믿자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국가의 구조가 문제지 않습니까? 폭군이 있고 간신이 있으면 결코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더 골치 아픈 거는 성군이 있으나 그 밑에 간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일이 아닌가.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존재들이 정말로 뭐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허수아비를 만들잖아요. 늘 그래왔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 이인훈이라는 놈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자기 멋대로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애꿎은 착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참 굴욕을 당하는 게 있었고, 정말 얘기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 형님이 그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를 했었지만은 형님 뭐 그래서 타지천이 쏴주면 안 돼. 뭐 타지천이 저 새끼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해를 입게 돼 있어. 어린 놈이. 그때 우리 형이 이 새끼가 미쳤나. 근데 쟤는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이놈 때문에 이 훌륭한 분이 망가진다. 그 위험성이 있다. 이 간신, 난적. 결국은 이거는 이제 과잉 충성을 한다거나 과잉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보니까 그게 관행이 되고 관념이 되고 관습이 돼갖고 뭐 대통령이 됐다고 뭐 또 과잉 충성 과잉 뭐 이러는데, 제가 얘기가 그겁니다. 이순신 장군 시절이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종대왕이 말씀하시잖아요. 백성의 하늘은 밥이고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다 이거합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그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데 아마 이순신 장군님도 그 당시에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산간 달가던 밤에 수에 홀로 앉아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담회를 끌라니 그잖아요. 그게 이제 도심초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민노총에 있는 특히 금속노조애들한테 가서 맞았어요. 너희들이 노동이 뭔지는 아냐? 니들이 노동하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명랑해전을 하루 앞두고 그 전날 밤에 그 얼마나 가슴이 탔겠느냐. 그 노심초사 노동을 너희들이 맛을 아느냐? 너희들이 하는 노동과 그 노동과 비교가 되느냐? 제가 이제 그 금속노조 노조원장하고 이제 담판을 지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달라졌었는데 그 노조위원장이 또 바뀌고 나니까 말짱 도rum북이야. 지금도 이제 말하자면은 민노총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이제 반국가 행위를 하고 비양심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뭐 음모를 막 꾸미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일도 그렇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많은 거잖아요. 그 당파 싸움의 동조에는 또 때거지 군중 심리가 있고 말이에요. 사입이 여거지가 판을 치고. 그래서 정말 이순신 장군님 앞에 저는 그래요.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부끄럽지 않은 국민을 만드는 그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진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했을 때 기본을 다지고 기준을 세우고 나라가 흥하는 거잖아. 그 기본과 기준에 대해서 평상시에 자주 하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국민들이 그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양심의 귀를 열도록 한마디 좀 걸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천 선생님 말한 대로 추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산물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가정이 있으면 효가 있는 거고 국가가 있으면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충성 후에 충성도 아무거나 충성이 아니라 바르게 충성해야 되는 거고, 나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 충성도 목숨을 걸지만 조선이 망해질 때에 당파 싸움에서 백의종군으로 얻어맞고 승리하는 장군이 패전에서 맞는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도 잡아다가 때리고 죄를 없는 사람을 죄 있으라고 입을 열라고 했던
지금도 종각 앞에 있는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의 그 터를 볼 때마다 후대인 477주년 탄생일을 맞이해서 순국하신 지 424주년을 맞이해도 제가 이 종로를 걸을 때마다 후손으로서 후대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 같으면 이순신 장군 같았으면 안 싸우지. 뭐로 싸워요 전쟁에. 이 나라 망하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이 어르신이 아니 또 백의종군 대한민국의 해군 제도 별 4개 붙인 분이 갑자기 쫄병으로 강등돼가지고 가서 싸우라는데 원균이 가가지고 배라는 배는 일본 외놈들한테 다 박살내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충성과 충정과 그런 효 어머니 한 번 인사도 못할 정도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어머니 걱정하고 늘 국가가 위태로워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이 효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선조왕도 잘한 게 또 있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아끼는 총사령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해군사령관을 일개 정치꾼들의 모함에 농간이겠죠. 그런 폐습에 흔들렸다는 것은 일본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우리 역사에 그 교훈을 못 삼았기에 1910년에 8월 29일에 한일 특별히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병탄을 당하는 강제로 뺏기는 수모를 겪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세대도 이 충효라고 하는 이 중심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3.1 독립정신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려고 일본 놈들 앞에서 제 오늘은 일본 놈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순신 장군까지 생각해보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400년 500년 전에뿐 아니라 우리 100년 전 대한민국을 먹듯이 계속 우리가 약할 때는 인간답지 않는 나라가 되고 충효가 무너질 때는 침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탄생을 맞이해서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독한 사람이었어요. 독한 사람. 그래서 그 전라자수사로 가 있을 때 자기 부하들을 46명을 목을 뱉잖아. 군기를 잡기 위해. 정말 이게 기강이 바로 서야 이게 전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어업지졸 갖고는 절대로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순장님한테 제가 전법을 물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순 장군님은 심리전의 명수였어요. 심리전. 그러니까 적군의 기선을 제압하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어떤 수를 쓰든 간에 적군을 아주 기선을 제압하고 아군의 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투 전에 뭐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척 사실은 13척이었죠. 그 13척을 가지고 10배가 넘는 그 일본의 외선을 물리치는 혁혁한 명랑해전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충신은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간신들은 배가 부르고 그야말로 등이 따숩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충신의 길을 가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충신의 길을 안 가는 것 같아요. 간신이 돼야 뭐 정말로 간신 속에서 간신만 있고 간신지만에 간신만 나고 충신지만에 충신이 나는데 충신들이 너무 많이 죽어갖고 지금 충신들이 거의 씨가 말랐어요. 전부 간신들 집안의 그 후손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똑같은 조선 말기에 조선이 망할 때에 그 남인이 서인이 노론이 소론이 당파 싸움하다가 이제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지원도 안 해주고 그냥 억울하게 누명이나 씌우고 이러니까 이제 전방이 무너지니까 이제 중앙 정부까지 무너지게 된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아요.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주변국에 일본이 독도를 넘보고 중국은 또다시 우리를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고 작업 들어오고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도 있는 것이고 또 소련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이런 걸 볼 때 그 조선의 말기에 임진왜란 당시 정유재는 그때의 국제 정세나 지금이나 또다시 이제 이 미국 강경과 양육 정식에 이 무서운 그 검은 그림자가 악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는데도 이 정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먹자판 노골자판 싸움판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충심 가운데종의 마음심 아닙니까? 이거 이수장한테 여쭤봤어요. 충성이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가 충성이래요. 세 가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을 하는 것이고 정말 이수진 장군님은 효의 상징이었고 임금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절대 어디를 가든지 그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 군대를 만들었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지언정 이 관리들을 위해서는 절대 그때 명령에는 한 번도 그 명령을 받아들인 적 없이 그러니까 이제 미운 털이 맥혀가지고 그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 간신 난적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서 그런 이제 뭐 매를 버는 거죠. 어떻게 하라면 이게 또 굽히면 되는데 아이 양반이 아주 굽힐 줄 몰라가지고 그냥 뭐 전부 다 그 간신 난적들한테 아주 포종이 된 거죠. 말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는 이게 또 미래에도 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냥 다 깜깜한 거 아닙니까? 이수진 장군 앞에 정말 우리가 속 시원한 나라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국석께서.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솔직히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그 답은 이 세상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답은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효, 나라의 충, 부모의 효. 우리 민족에는 효의 전통 사상이 있죠. 아주 보물이죠. 동방예의지국. 우리의 보물 중에 보물이죠. 우리들의 언어 속에 존칭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에 없는 우리만의 민족에는 존칭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존중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효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큰 보물입니다. 충효. 다시 살려야죠. 이것을 국시로 해야죠. 맞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면 이런 것을 국시로 해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구시대 유물이냐? 뒤떨어지냐? 이상하게 매도해버려가지고 값어치 없게 해버려가지고 그것이 충효를 얘기를 하면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한산대처 한산도 바닷가에서 하룻밤을 자기 한번 해보십시오. 갯벌에서 텐트 치고 쫙 늘어서 하룻밤을 한번 자기 한번 해줘요. 충이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수학여행이 어디 있겠어요? 몸에 충이 체화되는 겁니다.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량 앞바다에 가서 텐트 치고 하룻밤을 자고 충무공 이수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룻밤을 보내고 싶시오. 그 세포 하나에 충기라는 게 세팅될 겁니다.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자체 선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공약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교육감 선거한다고 지금 여러 명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공약 좀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은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뭐 맨날 제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교육은요, 깊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체화되게. 그 충이 나라를 살리거든요. 나라 살리려고 교육하는 거지 왜 하는 겁니까? 그거 맨날 수학여행 해가지고 외국이나 다니면서 뭐 제주도에나 가면서 무엇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수학여행 자체도 충과 연결된 그런 여행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야 한다. 맨날 놀고 봐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도 저 바깥에 배로에서 뭐 공공운수 노조라는 사람들이 또 민노총 애들이 또 선동을 하고 선전을 해서 감정 배업을 부추기고 욕심 갈등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입이 어거지 떼거지고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나라를 흔들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자기의 인생을 목표를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대통령이 막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막아내고 지켜내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이 심판을 하고 국민이 바로잡는 국민의 주권이 바로서는 그 상황이 아니면 저거 해결 못합니다. 제가 30년을 지켜봤는데 저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를 버리고 욕심에 눈먼 마귀들이 불과하더라고요. 인간에게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불리하고 나라에 복종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이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을 무너뜨리고 효도를 무너뜨린 채 그냥 반인륜 부도덕으로 그것들이 완전히 감정의 노예를 만들고 욕심에 눈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 거리에서 저짓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국민들이 제가 유승장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기념하지 마라. 나를 기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나처럼 될 수는 없다. 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뜻을 결단을 할 줄 아는 그런 국민이 됨으로써 순수한 마음에 애국을 실천하고,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게 순수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수신 장군님도 꿈을 꿨고 많은 우리 시대의 화국 명령들이 순국 열사들이 꿈꿨던 안중근 장군이 꿈꿨고 유관순 열사가 꿈꿨고 이봉창 열사, 의사, 모든 이분들이 이 3.1을 탁골공원에서 그 3.1을 저래 대한독립 만세했던 그 모든 분들이 말하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오직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나섰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서 일어서서 이 모든 것을,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사이비 어거지 떼거지를 복잡한 노예급한 싸움판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지고 해결해서 그야말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절망 없는 나라로 완성시키는 것이 지금 내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하고 저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그대로 전달을 해온 것이거든요.
정말 문제가 저들은 그냥 그게 악습이 되어버렸어요. 악습과 악법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악법이고 애들은 완전 구악 패습에 젖어서 저짓거리를 멈추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어떤 각오로 이 모든 것을 반국가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비문화적인 것을 정말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우리 형님 박세환 목사님께서 한번 가열차게 저들보다 기가 세야 되거든요. 기운차게. 네? 우리 결국은 길을 제압하는 기선제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 미친놈들을 기선제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 다 제 말을 잘 경청해 보십시오. 이제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라 해서 노동절이라 해서 꼭 데모하는 것이 그 춘투라 춘투. 춘투라고도 하고 이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권리를 차지하고 또 노동자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오늘 저 앞에 지금 민주노총 젊은이들이 지나가고 시위하고 있는데 5월 1일이 중요하냐 3.1절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저기 있는 젊은이들은 3.1절보다는 5월 1일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권이나 민주권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의 노동절날 또 북한으로 가서 노동대 하겠다고도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3.1절날 3.1대는 안 하면서 또 왜 북한까지 넘어가 가지고 대한민국 대표라고 이런 공산주의 노동자를 또 추앙하는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3.1 독립정신이 아니죠. 민족의 자존심이 있으고 서울에 탑골공원 있고 3.1 독립문 있고 팔각정 있고 이렇게 백비도 있는데 왜 거기까지 올라가서 오히려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탑골공원에 이곳에서 3.1절 정말 103주년을 넘어 이제 내년에 104주년에 동참하는 것이 민족 통일의 지름길이 우리끼리 그게 바로 통일의 지름길이죠. 그거는 그 5월 1일로 나가고 저렇게 데모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냐?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군인으로서 아까 평창도 말했지만은 그 목숨을 바치는 그 사경의 그 노동 군인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갑절 희생하면서도 충성하고 충정하고 정말 국민을 향하여 사랑하고 효를 다하려는 그 정신을 흐트름이 없이 했습니다. 감옥에 보내도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겠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나라 민주화된 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죽음을 많이 알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죽음을 가지고 한 사람 죽으면 아주 무슨 열사라고 무슨 열사입니까? 순분 열사도 아닌 자기 일터 직업을 위해서 갖다 죽은 사람을 가지고 너무 신격화하고
하는 이 부끄러운 역사는 그것이 민주화라고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 독재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 편에서 뽑은 대통령도 해결 못하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국민 스스로가 자중자재하고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결정할 만큼 생각이, 마음이, 뜻이 바꿔져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탄생에 굉장히 큰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477주년 우리 이순신 장군님 탄신을 축하하는 그분이 이제 좋아하셨던 이 피리를 한번 부르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님 생일 축하곡으로 제가 우리 민족의 혼인장전이는 알람을 한번 이순신 장군님 영전에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의 시조 속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소리가, 피리소리가 애간장을 녹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님이 이 대금 피리를 잘 붙였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 피리를 불면 이 피리 소리를 듣는 아군은 기가 살고 그 적군은 기가 죽어갖고 사면초가라잖아요. 그 상대방이 완전히 이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대신 우리 기를 살리고 싸움을 이겨놓고 하는 거죠. 네, 그 도구가 바로 이 피리를 잘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노량해전에서 그 패퇴하는 일본군을 아주 몰살을 지키자 했더니 중국 놈들은 또 타협을 했잖아요. 못 죽이를. 그래서 그것도 무릅쓰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갈무리해서 아주 죽여야 한다. 아주 몰살시키자고 쫓아갔는데 중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만약에 이 전쟁을 끝났어. 이겼어.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조정에 올라가면, 왕 앞에 올라가면 분명히 또 간신 난적들이 모함을 해서 이번에는 아주 자기들 자리를 뺏길까봐 이순신 장군님 물론이고 그 전쟁에 승리한 그 공모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나 하나 죽음으로써 내 가족도 살리고 막말로 내 주변의 장군들도 살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 속에 적삼 차림으로 적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예수님과 이순신 장군님이 좀 그때 비슷한 눈을 내가 발견을 해요. 예수님도 그래 알았어 한마디만 긍정을 했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을 뻔했는데 이순신 장군님도 그냥 그래 알았어 너희들 다 잘났어 인정을 하고 타협을 했으면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말하면 자결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거 안 해도 됐을 텐데 이거는 타협하기 싫던 거야. 예수님도 타협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참 의인이 가는 길인데 참 이게 너무 힘든 얘기야. 타협을 못하면 그냥 나 죽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나. 그래서 좀 타협을 안 하고 정말 진실이 왕이고 정의가 주인인 세상
이게 한번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이는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고, 이게 뭐 진짜 이 어둠의 세상이 끝나지 않잖아요. 빛의 세상이 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구청께서 이수진 장군의 그 에너지를 많이 타고났잖아요. 평소에 기운이 타고났잖아요. 무슨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장군 입장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 그 한 큰 소리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천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천 말씀을 받아서 그 싸움은 이겨놓고 한다 그랬어요. 전쟁은요. 이수진 장군께서는 이거를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싸움은 항상 이겨놓고 하셨어요. 아까 평천께서 심전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기가 살아야 돼요. 기가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재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신바람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다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신바람이 안 나는 거는 기가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가 사느냐? 의로운 행위를 내가 했다고 했을 때 기가 사는 거예요. 자신감.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스스로 자랑스러울 때, 이때 기가 사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때. 그래서 자신감은 스스로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누릴 특권입니다. 그건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느껴야죠. 자신감은 스스로 자랑스러우니까요. 그때 기가 삽니다. 이것을요, 맛을 봐야 돼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임을 스스로 알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기가 살게 되는 거고 신바람 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 기라는 것을 이수진 장군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기를 살리는데 제일 먼저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이수진 장군을 이렇게 일대기를 보면, 모든 것을 보면 함께 하는 거 있죠? 이게 다 기 살리는 거예요. 앞에 선봉에 쓰는 거 있죠? 이게 다 기 살리는 거예요. 기 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맨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기가 살질 않거든요. 이수진 장군은 그렇지만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리더, 어떨 때 큰 단체 리더, 어떤 리더, 여러 가지 리더들이 있죠. 그 사람들 자신이 그 단체를 잘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그 구성원도 기부터 살려야 돼요. 가족은요, 가족 구성원의 기를 살려주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되겠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가 죽어 있어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 보십시오. 얼굴들 보십시오. 지하철에 사람들 보십시오. 다 기 죽어 있어요. 저는요, 국토는요, 그것을 매일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에 기가 죽어가지고요, 죽던 걸 못 보는 얼굴이에요. 우습기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 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참 고민도 할 때가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너무 찌들기 힘들지만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 내면의 길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내면의 길을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 국천 선생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옛날에 우리 사부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폭군과 간신들은 이 국민들의 혼을 빼고 맥을 끊고 기를 죽인다. 기를 죽이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이제 폭군과 간신들의 짓거리고 지금이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그거 봤잖아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그게 이제 혼을 빼고 맥을 끊고 기를 죽이는 그 짓거리를 이제 어느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거 당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깨어났잖아요. 그들의 비밀을 알았고, 그러면 훌륭한 성군과 충신은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즉 주인 정신을 깨우고 길을 살리고 이 하나의 흐름을 이어주는, 끊이고 끊어지지 않는 그 쪼가리와 가두리를 안 만나는 거죠. 쪼가리와 과두리. 이 간신 난적들, 이 폭군들은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북한을 보면 북한은 완전 가두리 아닙니까? 가두리고 저 중국에 가만히 보면 저거는 조가리 지금 와야 직전이에요. 내가 볼 때 공산당은 못 터집니다. 길을 죽이고 네. 있잖아요. 공산당은 어차피 이 역사에 사라져야 할 쪼가리,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소통. 보통 먹통, 꼴통, 밥통이 아니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이제 그 비밀을 내가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게 모두 소통의 도구의 완성체잖아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소통의 도구가. 뭔지 알아요? 이거요. 신기해도 제가 이거 비밀을 알았어요. 아. 이게 뭐냐면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면 남쪽을 쳐라. 남쪽을 쳐라. 그러면 이것은 파란색은 서쪽을 쳐라. 그다음에 하얀색은 이게 동쪽, 파란 게 동쪽을 쳐라. 하얀 게 뻘뻘하면 서쪽을 쳐라. 그래서 노란색을 그러면 가운데로 모여라. 여기 중심이거든요. 노란색은 중심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북쪽을 쳐라. 여기 검은색인데 이게 색깔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이순신 장군님의 그 스마트폰이었어. 이 깃발 하나로, 그러니까 걔들 다른 애들은 이게 없었던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만 해고 이러는데 이순신 장군님은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거거든요. 소통의 도구. 5가지 색깔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7가지 색깔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란 게 쓰잖아. 그리고 우리는 또 5개, 궁상각지호, 중의무왕태. 이거 우리 동양 문화의 이 변화무쌍한 것은 우리 한글을 보더라도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그래서 내려보니까 가장 잘 이해.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잘 쓰면 정말 우리 국민이 한마음 뜻이 돼서 이순신 장군님이 그 품은 한을 풀어드리고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뭐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의 도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그 장군님이 원하시는 거나 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답답한 한숨과 억울한 눈물이 없는 세상, 애코는 희생과 애매한 죽음이 없는 세상, 그리고 하늘으로 부끄럽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절망을 물려주지 않는 희망적인 세상과 평화적인 세상,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정말 조화로운 평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이순신 장군님의 공통부모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것도 그 사진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님 사진하고 이순신 사진하고 다 비슷해요. 신기한 걸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점 속에서 다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어쩌면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그 공통분모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은 정말 그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뭐 박정희 대통령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겠죠. 나라를 위하고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했던 그 충효 사상을 강조했던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고 뜻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모든 것에 조가리 가두리가 해결되는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건지 한번 우리 부사님께서 국민을 향해서 깨우침을 좀 주십시오. 우리 평천 선생께서 또 예수님하고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하고 공통분모를 지금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두 분을 비교를 한다면 사는 것 같으나 죽고 죽는 것 같으나 사는, 정말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죽음의 가치를 가르쳐주신, 인류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들의 인생관, 또
죽을 수 있는 사생관, 인생관, 사생관이 처음도 끝도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한 대로 똑같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우리 백 선생이나 우리 국천 선생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이 받을 건, 또 온 인류가 본받을 건, 살아도 죽어도 죽어도 살아도 정말 죽는 게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사는 게 죽는 것이 아닐 만큼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가치 있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있다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는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기도를 중에 예수님의 메시지나 이순 장군님 메시지나 이제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운 자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좀 비겁하게 살던 사람, 뻔뻔하게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당신들 아무리 어리다고 무시하고 강하다고 무시하지만은 당신들 죽었을 때 심판 끝난다. 당신들 죽었을 때 내 입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잘 사는 거다. 죽었다. 그러면 그냥 이름도 없이 또 살다 죽은 거다. 그러나 내 입에서 되셨다 소리가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인생 헛살은 거야. 제가 이제 무서운 놈이죠. 경례 구경을 안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아들, 딸들이 정말 비겁하지 않게, 뻔뻔하지 않게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호연지기 아니겠습니까? 호연지기를 좀 오이시스가 하초가 아니고 비바람 뭐라 해도 흔들리면서 땡볕에 시달리면서 그 속에서 영으로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책임질 청소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을 못 돌리지만은 이제 막 흘러오는 물레방을 제대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희망을 열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는 그러한 이제 그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역사의 일꾼, 문화의 일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엊그저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신도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신도리를 할 줄 모른다. 뭐 그런 메시지를, 좀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소년들의 그 샤프한 뭐 센츄럴한 뭐 그런 모습들이 보니까 참 좋습니다. 밝고. 근데 어두운 면의 청소년들을 보면 그 어두운 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어두운 부분은 그 청소년들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성세대 것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풀해지고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결국 취업만 목적으로 사는 것 같고 돈벌이 수세. 예. 고민해보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지하게 살 것인가 소주 한잔 하면서 고민해보고 비 오는 날 한번 걸어보고 이런 것이 없어요. 사색이 없다는 거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색이 없으니까. 그거 왜 그래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 사회를 그대로 물려줘서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은 삶을 순간순간 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쌓여 나의 내면의 세계가 되고 무슨 한이 있어도 나는 이것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굳은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결의.
그래서 그것이 어느 쌓였을 때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가겠다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일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도 생깁니다. 젊은이들한테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적당히 흐물거리지 말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요. 그냥 내질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한 걸 막 질러버리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틀림이 두렵습니까? 틀림이 무엇이 이렇게 두려워요? 틀림 두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본능을 믿으세요. 청년 여러분, 당신의 본능을 믿으세요. 그냥 질러버리세요. 아무 소리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말부터 찾으십시오. 말부터.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청년이 사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담벼락 밑으로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질리고 다니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안중근 장로님께서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비굴하게 100년을 사느니 당당하게 1년 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죽겠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님의 477주년 탄신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제 각자가 한마디씩 이순신 장군님 앞에 우리 후손으로서의 맹세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을 맞이해서 이 탑골공원 3일 독립문 팔각정과 이 백비 앞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함께 싸울 때 그 정신이 오늘 생각해 보니까 김인현 3.1 독립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셨구나. 연장선이 뭐 이렇게 탑골공원에 오래 있었는데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장군의 영정을 대마도 반환 서명대에도 지금도 붙여져 있지만은, 아, 우리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미래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의 의의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재평가해서 우리가 그 숭고한 삶은, 숭고한 그 죽음을 잘 계승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보니까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백비, 여긴 글자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대동단결이라고 글자를 사겠었는데, 오늘 충무공 탄신날 어떻게 하면 대동단결할 수 있나 또 답도 얻었습니다. 충효로요. 오늘 또 아주 좋은 날입니다. 충효로 대동단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두도 얻었습니다. 지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생신날. 예, 오늘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1살 그때 이순신 장군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니까 들리고 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빛내고 민족의 명예를 회복해서 이날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되고 인류 희망을 이뤄나가는 핵이 되게 하라. 그것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지금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강화문에서 참새동무 정신을 제가 청소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참역사를 부활시켜 새문화로 창조하여 동방의 등불을 밝히고 무궁화 동산을 완성함으로써 정말
정말 장군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 이 시대에 대한의 젊은이들과 아들과 딸들이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해서 반드시 이순신 장군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셋이서 오늘 이순신 장군님 탄신이니까 이순신 장군님 만세를 한번 부르고 이제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장군님 원하시는 세계평화 만세 이렇게 세 번 만세를 부르고 오늘의 대담을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듯이 기념만 하고 그분들을 팔아서 자기만 챙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이분들의 그 뜻을 기억을 해서 이분들이 못다 이루신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만세를 한번 힘차게 부릅시다. 네. 우리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 만세, 이순신 장군 만세. 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세계 평화 만세, 이순신 장군 만세. 대한민국 만세, 세계 평화 만세.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생일 축하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서 마감하겠습니다.